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실버타운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좋은 실버타운 찾기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실버타운, 분당의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용인의 럭셔리 실버 빌리지, 이런 곳들은 많은 분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라도 최고의 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실버타운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입니다. 바로 시골 마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실버타운을 찾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선택하는 그곳은 정확히 어디이며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변화의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한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버타운의 황금기, 그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이 어떻게 우리나라 노후 주거의 대표 모델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시설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노인분들만을 위한 전용 주거 공간, 24시간 의료진 상주,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활동,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단지 안에서 해결되는 원스톱 서비스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후에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독립적으로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초기 실버타운들은 입주 대기자가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2010년경부터는 실버타운이 본격적인 붐을 일으켰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 대형 실버타운들이 들어섰고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강남 일대에 들어선 A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비만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월 관리비도 500만 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미리 좋은 자리를 잡아놓는 것이 현명하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서 좋다. 같은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며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시의 주류였습니다. 실제로 초기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깔끔한 시설, 규칙적인 생활, 다양한 프로그램, 의료진의 상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실버타운은 성공적인 노후의 상징이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었고 성공한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노후 계획 1순위는 언제나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B 실버타운에 입주한 김모 씨 당시 65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깔끔하게 정리된 조경이 보이고 식당에서는 영양사가 짜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오후에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같은 또래 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의 그림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 2018년경부터 실버타운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불만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그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획일화된 생활이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라는 장점이 오히려 자유로움을 제약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건강체조, 2시 문화활동. 마치 군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늦잠을 자고 싶고 가끔은 밖에서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서울 강동구의 한 실버타운에 거주했던 박모 씨의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실버타운 비용이 계속 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감당할 만했던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월 300만 원이었는데 3년 만에 4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바깥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없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점점 둔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번째 문제는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면회 시간 제한,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제대로 뛰어놀 수 없었어요. 소음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공용 공간에서는 다른 분들 눈치도 봐야 하고 자연스러운 가족 시간을 갖기 어려웠어요. 코로나19가 바꾼 모든 것 하지만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은 바로 20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실버타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실버타운의 특성상 한 명이 감염되면 순식간에 전체로 번져나가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실버타운에선 입주자의 30%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면회 제한으로 인한 가족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부분의 실버타운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개월 동안 자식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화상통화로만 얼굴을 봤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럴 거면 왜 실버타운에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에 거주했던 이모 씨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는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우울감이었습니다. 외출도 제한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입주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만 세상을 봐야 하는 상황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번째는 획일적인 방역 지침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의견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칙들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식당 이용 시간 제한, 공용공간 사용 금지,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입장이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의 본질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실제로는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제약하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대안의 등장, 시골 마을로의 이주. 바로 이때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 대신 시골 마을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움직임은 2023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전 함양, 경북 안동, 강원 홍천,
충북 제천 같은 지역의 작은 마을들이 새로운 관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편리한 실버타운을 떠나서 불편한 시골로 가려고 하는지. 한 실버타운 관계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한 분들을 만나보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 담양 창평면 느미마을의 기적. 전남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작은 마을, 느미마을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마을은 2년 전만 해도 인구 50명 남짓의 전형적인 과소화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었고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60대 초중반의 은퇴자들이 하나둘씩 이 마을로 이주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집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분은 서울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 은퇴한 김모 씨 2세 부부였습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은퇴 후에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실버타운도 알아봤지만 뭔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남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김 교수 부부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고 마당에 텃밭을 만들고 기존 마을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주민들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다 은퇴한 박모 씨,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하다 정년 퇴임한 이모 씨. 이렇게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별적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분들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미마을 품맛이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부상조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월요일엔 김씨 어르신 댁 텃밭 일을 도와드리고 화요일엔 박씨 어르신이 직접 만든 두부를 나눠 먹고 수요일엔 함께 산책하며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목요일엔 전통 음식 만들기, 금요일엔 독서 모임. 일주일 내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느미마을의 인구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에서 온 이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갈 충분한 자금이 있었지만 그 대신 이 작은 시골 마을을 택한 것입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 인근의 변화 비슷한 현상은 경북 안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하회마을 인근의 작은 마을들이 새로운 시니어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회마을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광덕면 마을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35가구가 새로 이주해왔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은퇴자 부부들입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활기를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빈집들이 하나씩 정비되고 마을 길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현지 이장 최모세의 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이주해온 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오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실버타운에서는 면회 시간도 제한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는데 여기서는 마을 전체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요. 손주들이 와서 개울에서 놀고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서울에서 안동으로 이주한 정욱 7세의 말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숲속 마을, 강원도 홍천군에는 조금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좋아하는 시니어들이 모여든 숲속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서울에서 화가로 활동하다 은퇴한 분,
음악 교사를 하다 퇴직한 분, 문학을 전공한 교수님 등 예술적 소양을 가진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갤러리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입주민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림, 서예, 도예, 목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이는 마을의 문화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취미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마을 문화가 됐어요.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해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전직 회사원이었던 신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마을 회관에서 소규모 콘서트나 시 낭송회, 그림 전시회 등이 열리는 것입니다. 참가자도 관객도 모두 마을 주민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유명한 공연장에 가야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생생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충북 제천 힐링 빌리지.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조성된 힐링 빌리지는 시니어 농촌 이주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 8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대기자만 200가구가 넘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체계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의 획일적인 프로그램과는 다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다른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공동 텃밭 가꾸기, 화요일은 전통 음식 만들기, 수요일은 건강 체조, 목요일은 독서 모임, 금요일은 자유문화 활동입니다. 실버타운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돼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입주민 한모세의 말입니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건강지킴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 전직 의료진이었던 분들이 자원해서 다른 주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직 간호사였던 분이 계셔서 매주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주세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요. 왜 사람들은 시골을 선택할까? 도대체 왜 사람들은 편리한 실버타운 대신 불편할 것 같은 시골을 선택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주한 분들을 만나 직접 들어본 이야기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진정한 자유를 되찾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를 해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싶어도 문이 잠겨 있고 밤늦게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소음 규정 때문에 조심해야 했죠. 서울 강남의 한 프리미엄 실버타운에서 담양으로 이주한 박모 씨 7세의 말입니다. 실버타운의 체계적인 관리가 오히려 억압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을 뒷산에 올라가 일출을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밤 10시에 이웃집 할아버지와 마당에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닌가요?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것이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소등시간, 면회시간, 심지어 개인 방에서도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았습니다. 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금지였어요.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해서요. 가끔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라면 하나 자유롭게 끓여 먹을 수 없다니. 반면 시골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언제 일어나도, 언제 자도, 무엇을 먹어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이지만 그 범위가 실버타운보다 훨씬 넓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새벽에 국을 끓여도 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해도 되고 이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두 번째 이유, 경제적 효율성. 실버타운의 비용 문제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강남의 유명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금만 10억 원, 월 관리비가 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에 거의 5천만 원을 지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시골 마을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담양 느미마을에 이주한 김모 씨 하세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을 5억 원에 샀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이주한 거라 오히려 남은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월 생활비도 10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김 씨의 구체적인 생활비 내역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식비, 월 40만 원, 텃밭에서 기른 채소 활용으로 상당 부분 절약. 공과금, 월 20만 원,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교통비, 월 15만 원, 신의 나들이, 서울 방문 등. 기타 생활비, 월 25만 원, 의료비, 생필품 등. 실버타운 1년 비용이면 시골에서 10년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 이웃들과 나누는 음식들까지 생각하면 실질적인 생활비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웃 할머니가 만든 김치, 할아버지가 기른 배추, 옆집에서 담근 된장,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니까 장 보러 갈 일이 많이 줄었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맛이기도 하고요. 홍천으로 이주한 최모 씨 6세의 말입니다. 실제로 시골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12억에 팔고 여기 집을 3억에 샀으니까 9억이 남았어요. 이 돈을 적절히 운용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생활비가 월 100만 원 정도니까 오히려 돈이 모여요. 안동으로 이주한 이모 씨의 경험담입니다. 세 번째 이유. 진정한 공동체를 만나다. 실버타운에서는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진짜 이웃이 됩니다. 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사라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찾아줬어요. 새벽 2시까지 손전등 들고 같이 찾아다녔거든요. 실버타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홍천으로 이주한 이모 씨 부부의 경험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에선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랐어요. 인사는 하지만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죠. 여기서는 옆집 할아버지가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언제 병원에 가시는지까지 서로 챙겨줘요. 제천에 거주하는 박모 씨 1세의 말입니다. 특히 마을 공동작업에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유대감은 정말 특별합니다. 봄에는 함께 마을길 청소를 하고, 여름에는 마을 축제 준비를 하고, 가을에는 김장을 함께 해요. 일이 힘들긴 하지만 함께 하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담양 거주자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마을에서는 경조사도 함께 치릅니다. 누군가 아프면 다들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줍니다. 지난달에 제가 입원했을 때 마을 분들이 돌아가면서 문병을 와주셨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는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런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번째 이유, 자연과 함께하는 삶. 실버타운에서는 창밖으로 다른 건물만 보였어요. 여기서는 창문을 열면 산과 강, 논밭이 보이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어요. 제천으로 이주한 정모 씨 모세는 자연 환경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실버타운의 인공적인 환경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로 쌈을 싸먹고 마당의 감나무에서 따온 감을 이웃과 나눠 먹는 재미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이 계절의 리듬과 함께 이뤄집니다. 봄에는 씨감자를 심고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를 따고 가을에는 배추와 물을 수확해요.
1년 내내 할 일이 있고 그 결과물을 직접 맛볼 수 있으니까 정말 보람차요. 홍천 거주자 신모 씨의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새벽 공기가 정말 맑아요. 깊게 숨을 들이마셔도 괜찮고 산책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밤에는 별이 정말 많이 보여요. 서울에서는 몇 개밖에 안 보이던 별이 여기서는 하늘 가득 반짝거려요. 손주들이 놀러와서 별을 가리키며 좋아할 때면 정말 행복해요. 5번째 이유, 의미 있는 노후 활동. 시골에서는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위한 봉사활동, 전통 문화 보존 활동, 후배 세대를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전통 놀이도 가르쳐주고 농사일도 체험시켜주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안동 거주자 최모 씨의 말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 세대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매일 할 일이 있어요. 마을 일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있고 농사일도 있고 바쁘지만 보람차요. 시골 생활의 현실적 어려움들, 물론 시골 생활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주한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한계,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큰 병원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걱정이 됩니다. 지난달에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가려고 했는데 구급차가 오기까지 30분이 걸렸어요.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담양 거주자 이모 씨 2세의 경험담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부담스럽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2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운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거나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마을을 방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직 간호사였던 분이 계셔서 응급처치는 가능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병원 갈 때 함께 가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제천 거주자 박모 씨의 말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원격 의료 서비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님과 화상으로 진료를 받아요. 혈압약도 택배로 받고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문화생활의 제약 도시에서 누렸던 다양한 문화생활도 포기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영화 한 편 보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하고 좋아하던 오페라나 연주회도 볼 수 없으니까요. 홍천 거주자 김모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회를 하거나 이주민들 중 예술 활동을 하던 분들이 작은 공연을 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전직 성악가였던 분이 계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마을회관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어요. 서울에서 듣던 어떤 공연보다도 감동적이에요. 안동 거주자 정모 씨의 증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으로도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원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의 불편함, 대중교통이 부족한 것도 시골 생활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서너 번밖에 안 다녀요. 시간을 놓치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담양 거주자 최모 씨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전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운전을 하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을 공동체에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승합차를 운영해요. 병원 갈 때나 장 보러 갈 때 함께 이용하는 거죠. 운전 가능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해 주세요. 홍천 거주자 이모 씨의 말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의 부족, 대형마트, 백화점, 각종 서비스 업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불편한 점 중 하나입니다. 생필품을 사러 가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작은 마트는 있지만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에요. 제천 거주자 박모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이런 불편함도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돼요.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집 앞까지 배송해 주니까요.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입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텃세도 있었어요. 서울 양반들이 와서 마을을 어지럽힌다는 시선도 있었고요. 안동 거주자 김모 씨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농사일은 모르면서 이것저것 의견만 낸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면서 지금은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존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점차 인정받게 됐어요. 지금은 정말 끈끈한 관계예요. 성공적으로 정착한 분들의 공통점은 기존 마을 문화를 존중하고 자신들만의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골 정착을 위한 조건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시골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요? 실제 경험자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첫 번째 조건은 기본적인 건강입니다. 시골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집안일, 간단한 텃밭 가꾸기, 마을 활동 참여 등이 모두 체력을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실버타운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시골 생활은 어느 정도의 자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요리와 청소, 간단한 집수리나 정비, 30분 이상 걷기 가능,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물건 10kg 정도 들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튼튼해지는 느낌이에요. 도시에서는 모든 게 편리해서 몸을 안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운동이 돼요. 담양 거주자 이모 씨의 말입니다.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니까 점점 좋아졌어요. 적응력과 포용력.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특히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도시 생활과 시골 생활은 정말 달라요. 도시에서는 개인주의적이었다면 시골에서는 공동체적이어야 해요. 홍천 거주자 박모 씨의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적응력들, 마을 공동일에 참여하는 자세, 이웃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농촌의 생활 리듬에 맞추기,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 제가 서울에서는 아침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자는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또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포용력도 필요합니다. 마을에는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부터 대학 교수 출신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충분한 경제적 여유.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시골 생활 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최소 필요 자금, 주택 구입비 2억세 4억 원, 리모델링 및 정착비 5천만 1억 원, 생활비 여유 자금 1억 원 이상, 최소 5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안동 거주자 최모 씨의 조언입니다. 월 생활비로는 100만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본 생활비 70바 100만 원, 의료비 20, 30만 원, 기타 여유자금 10바 20만 원. 너무 빠듯하게 계산하면 나중에 어려울 수 있어요.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능력. 네 번째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시에서의 기존 인맥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마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점 친구들이 생겼어요. 제천 거주자 김모 씨의 경험담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방법들. 마을 공동활동 참여, 취미 동호회 가입, 봉사활동 참여, 지역 행사 참여, 이웃들과의 일상적 소통.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마을 회의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마을 청소나 행사 준비할 때도 앞장서서 도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일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 개발. 다섯 번째는 시골 환경에 맞는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도시에서의 취미와는 다른 활동들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백화점 쇼핑이나 카페 가기가 주요 취미였는데 여기서는 등산과 텃밭 가꾸기가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홍천 거주자 이모 씨의 말입니다. 시골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 농사짓기, 텃밭 가꾸기, 등산, 산책, 자연 관찰, 전통 공예 배우기, 사진 촬영, 독서, 글쓰기, 마을 역사나 전통 공부하기.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가는 재미가 정말 큰 것 같아요. 70세가 넘어서 도예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지역별 특색과 장단점, 시골 이주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주요 지역별 특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남 지역, 담양, 장성, 화순 등 기후와 자연 환경. 전남 지역은 온화한 해양성 기후로 겨울이 비교적 따뜻합니다. 연평균 기온이 13, 14도 정도로 농작물 재배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담양은 대나무 숲으로 유명해 공기가 매우 맑습니다. 교통 접근성,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2시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고속도로도 잘 연결되어 있어 자가용 이용도 편리합니다. 주거 비용,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좋은 조건의 주택을 2억 5천만 원, 3억 원 선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 광주가 가깝기 때문에 대형 병원 이용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광주까지는 자가용으로 30다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문화시설,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정원, 중록원, 베타세코이아길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장점, 온화한 기후로 생활하기 편함, 서울 접근성 양호, 저렴한 주거비용, 풍부한 자연 경관, 맑은 공기 단점, 여름철 습도가 높음, 태풍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있음. 담양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대나무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 때문인지 공기가 정말 상쾌해요. 서울 친구들이 놀러와서 하루만 있어도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여요. 담양 거주 김모 씨의